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상체질이나 팔체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나의 정확한 팔체질을 알고는 있는데 어떤 음식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해롭다는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하실 테고요.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음식보다는 해로운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태양인 금음체질에게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롭다는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태양인 금음체질 음식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롭다고 분류되는 음식 중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음식 위주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표는 해로운 것으로 분류된 한태양인 금음체질 음식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태양인 금음체질 음식 중에서 우유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능이 약한 분들은 차게해서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우유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KBS 생로병사에도 방영된 내용입니다. 삼겹살도 기름 성분이 너무 많아 이 간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신 날은 이 속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의 색깔과 냄새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삼겹살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염소탕이나 염소고기도 가끔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년기에 좋다고 흑염소즙을 만들어 계속해서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흑염소즙은 한마디로 금음체질 한태양인에게 독약입니다. 자, 두 번째, 태양인 금음체질 수산물과 곡물 음식입니다. 금음체질 해로운 음식으로 분류되는 이 장어는 한 번씩 드시는 것이라면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자주 드시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장어탕을 팩으로 만들어 날마다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에 몸이 좋다고 가물치를 달여서 드시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찹쌀밥이나 찹쌀떡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장이 냉할 때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서 이 상열이 있을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폐와 신을 보합니다. 역시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태양인 금음체질 채소류 음식입니다. 자, 금음체질 채소류 중에서는 이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양적 성향과 이 폐를 보완하는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화기를 발생시켜 피를 말리고 열을 상승시키며 태양인 금음체질의 이 약한 간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고추를 먹더라도 오이고추처럼 맵지 않은 걸 먹어야 합니다. 마늘은 장아찌 조금이나 고기와 함께 소량을 구워 먹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뿌리채소는 금음체질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 조금 해로운 음식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약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채소는 대부분 따뜻하거나 약간 온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뿌리채소 위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면 서늘한 성질의 태양인 음식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태양인 금음체질 약초 등 건강식품입니다.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약초류와 같은 건강식품이 바로 태양인 금음체질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식품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삼, 산삼, 녹용, 공진단, 경옥고, 영지버섯, 상버섯, 차가버섯 이런 것들은 독약이라 생각하시고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물론 체력이 너무 떨어질 때는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을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을 나게 하는 등의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느낌이 좋았다고 이로운 것으로 착각해서 지속적으로 드시면 결국 건강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홍삼은 앞에서 언급한 건강식품보다는 열이 덜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곧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이 강한 편은 더 강하게, 이 약한 간은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10가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로움을 잘 인식하지 못해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음식으로 섭취하는 일반적인 식용버섯은 어떨까요? 굳이 체질을 따질 필요 없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없고 영지버섯, 상버섯, 차가버섯, 경없고 빼야 되겠죠. 영지, 상황, 차가버섯과 같은 약용버섯은 대체로 양적이고 폐를 보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작용도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비타민 A와 D는 폐를 보하는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다면 체질 상관없이 알약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도 이 비타민 D와 K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 영양제를 주사로는 절대 맞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양이 투입되면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이 되고 이 간과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칡, 석류, 흑염소즙은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태양인 금음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또한 흑염소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로 금물입니다. 달팽이즙이나 홍화씨도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알로에는 신장을 보호하고 성질도 차가워서 설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주는 음양으로만 따지면 궁합이 맞지만 성질이 차가워서 장에 부담이 됩니다. 커피는 태음인의 음식입니다. 태양인 금체질이 다수인 한국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는 안 드시거나 저녁 시간을 피해서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도 못 받아내는 분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태양인 금운체질 음식, 그 중에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음식과 식단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전부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음식 정도는 가급적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외의 음식은 가끔 드시는 정도라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도토리묵이나 양념통닭을 한번 먹었다고 탈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약성이 강한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지속해서 드실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877 섭생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오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에 100% 무조건 해로운 음식은 없습니다. 자, 태양인 금음체질의 해로운 음식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서늘한 이 금음체질 한태양인 음식을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체질을 고려해서 태양인 금음체질 섭생을 하더라도 음식 정도는 융통성을 갖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성이 아주 강한 건강식품이나 보약은 철저하게 따져가며 드셔야겠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8체질 섭생을 적용하는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